전화기를 든 한 여자가 연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통화 연결음만이 울리고 받지 않는 전화. 그녀는 편의점 여사장. 오천수의 학창시절 친구이자 요즘 들어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나쁜 얘기는 알려드려야 할 텐데.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 여보세요? 여기 고시원인데요. 이 방 사람 지금 쓰러졌어요. 그리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장면을 뒤덮습니다. 오천수. 그는 실직 후 가족과도 멀어지고 혼자 원룸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마치 모른 사람처럼 선을 그었고 딸마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이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담한 밤,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그리고 반쯤 비워진 소주병. 그렇게 오천수는 고시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편의점 여사장은 그 전화기를 붙잡은 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천수 씨, 제발. 그녀는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마광숙, 오흥수, 오강수, 그리고 오범수 형제들이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한편 오천수의 아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이혼과 위자료. 하지만 마광숙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천수 씨 쓰러진 거 모르세요? 뭐라고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스스로 잘 아실 텐데요. 형 오천수를 병원으로 옮긴 뒤 형제들은 하나 둘씩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특히 오흥수는 평소보다 훨씬 더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그동안 형이 무슨 희생을 했는데. 하지만 마광숙은 오흥수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흥수 씨 제발. 여기서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약점 잡히는 거예요.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흥수 도련님이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 느낌을 말이죠. 마광숙은 흥수 씨를 붙잡으며 말하네요. 흥수 씨, 정신 차려요. 제발 오천수 형수한테 뭐라도 하지 마요. 지금 중요한 건 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흥수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저 여자는요. 오천수 형한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고. 형을 이 꼴로 만든 게 누군데? 순식간에 벌어진 실랑이. 그녀는 휘청이며 놀이터 시소 쪽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경찰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신라주조, 독고탁, 페스타 납품에서 밀려난 그가 이번엔 노골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어요. 찾아봐, 독수리술도가. 그 안에 약한 고리가 분명 있을 거야. 어두운 방 안, 의자를 돌려앉은 독고탁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날카로웠어요. 그의 앞엔 신라주조의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주 타깃은 누구로 설정할까요? 독고탁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어요. 형제들이 여럿이나 있잖아. 그중 하나쯤은 넘어지기만 해도 무너지겠지. 형제들의 빈틈이, 그들의 상처가 이제는 적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편 동시에 독고탁은 이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오천수? 병원 실려갔다고요? 동생놈은 폭행으로 엮일 수도 있다고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약한 골이 찾았군. 사람의 마음, 오해, 질투, 그리고 복수. 이젠 누가 누구를 의심하고 누가 누구의 편인지 헷갈리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네요. 잘 됐네요. 페스타 행사에 독수리 술도가의 술이 선정됐다는 한동석 회장의 전화에 마광숙은 단 한마디만을 남깁니다. 그 말이 그렇게나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한동석은 묻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침묵. 그리고 그 끝에서 터져나오는 건 한 남자의 후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7화 예고편에서는 지금까지 쌓여온 인물 간의 오해와 감정, 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독고탁의 수상한 그림자까지 중심 갈등의 축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오늘 다룰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마광숙과 한동석. 오해는 풀렸지만 감정은 남았습니다. 이 오천수의 병원 사건과 편의점 여사장의 전화, 그리고 형제들의 분노. 3. 독고탁의 진짜 한수. 약점을 찾기 시작한 그의 움직임. 하지만 그 시작은 납골당에서 터져나온 웃음에서 비롯됐습니다. 16화 마지막. 마광숙은 오장수에게 새로 만든 술이 선정됐다고 보고하러 납골당을 찾았다가 뜻밖에도 그 자리에 있던 한동석을 마주치게 됩니다. 처신 잘하세요. 꽃뱀 소리나 듣고 다니지 말고. 한동석의 말에 마광숙은 일순간 당황합니다. 뭐라고요? 그는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호텔에서 남자와 함께 룸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돈 이야기도 다 들었다고.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잠시 기억을 되짚더니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푸아 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 그렇게 숨 넘어가게 웃던 그녀는 한동석에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분 우리 우체국장님이에요. 딸이 애를 낳아서 호캉스 중이래요. 저 그 아기 보러 간 거고요. 뭐? 아 회장님, 호텔룸 예약자 확인 안 해보셨어요? 하긴 독고탕 말만 믿으면 그렇죠. 웃음 속에는 억울함이, 억울함 뒤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동석은 직접 호텔 체크인을 확인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어요. 한동석은 서둘러 전화를 겁니다. 서빙주가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조심스레 사과의 말도 건넵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그때 말씀이 다 맞았어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광숙의 대답은 단 하나. 잘 됐네요. 그녀의 서운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호텔 로비. 광숙 씨 생각해서요. 어머님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셋째 남은 다시 나타났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누구보다 느긋한 미소로 찾아왔습니다. 공주실은 의외로 반갑다는 듯 셋째 남을 맞이했어요. 광숙이 없다는 사실이 전혀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광숙 씨 요즘 많이 예민하시죠? 나쁜 건도 있고 제가 괜히 신경 쓰이게 했나 봐요. 셋째 남은 유난히 공손했어요. 하지만 공손함이 지나치면 그건 호의가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제가 잠깐 다녀갈게요. 사실 드릴 게 있어서요. 공주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작은 쇼핑백 하나, 그리고 곱게 포장된 고급 화장품 세트. 이건 어머님 드리려던 건 아니에요. 광숙 씨가 마음을 열면 어머님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주실은 말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셋째 남의 뒷모습 너머로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지나갑니다.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무음 셔터음 속에 봉투를 받는 공주실과 조용히 웃는 셋째 남의 얼굴이 프레임 안에 잡힙니다. 그 사진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 채 말이죠. 혹시 광숙이가 이걸 알면 더 화내지 않을까요? 공주실의 질문에 셋째 남은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광숙 씨는. 아직 저를 몰라요.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제 편이 되어주실 거잖아요. 그 순간 공주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어디선가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며칠 뒤 독고탁의 책상 위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약점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요.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독고탁의 것일지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화 예고에서 뵐게요.